자, 마지막 4차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막 섞어서 계산할 때 여러분 잘할 수 있니? 당연히 덧셈과 뺄셈을 포함해서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동안 배웠던 것을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섞어 가지고 능숙하게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편안하게 봅시다.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그듭제곱이 있으면 그듭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귀찮은 거 먼저 계산하고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눗셈은 항상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고쳐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거야. 나눗셈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나누기를 살려두지 마. 곱하기로 바꿔. 나누기를 가급적이면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 이런 거 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선생님 말했던 부호를 먼저 결정해. 그리고 각수의 절대값, 즉 선생님 크기라고 말하죠. 그거를 각수의 절대값의 곱을 그 다음에 결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복잡한 혼합 계산에서 규칙성이에요.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수가 있어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5분의 1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보라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하자고? 나누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나누기라는 거 뭔가 초등학교에서 떼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없애요. 곱하기로. 그 대신에 그러면 뭐를? 이 부분을 나누기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을 뭘로? 역수 취해야 되는 거죠. 역수를 취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두 번째 단계로 지금 역수 취해서 다 곱하기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부호는 부호끼리, 크기는 크기끼리 계산할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플러스라고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호를 결정할 거예요. 2와 2분의 5와 3을 계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계산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2 날라가고 얘는 1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 분자에만 5와 3이 있고 분모는 1이니까 없다 치면 5 곱하기 3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5가 답이 된다는 거. 이런 절차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제 덧셈, 뺄셈까지 포함해서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할 거예요. 역시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이 있으면 그거 먼저 처리해.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해. 그거 먼저 평범하게 만들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요. 괄호 안, 괄호는 항상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소괄호, 중괄호 순서로 안에 있는 괄호 먼저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 순서가 얘가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이 두 번째 순서죠.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이 절차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규칙성을 따르면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뭐 좋은 예가 없을까요? 일단 여기는 개념 코칭 여기 있는 것만 선생님이 다뤄주도록 할게요. 자, 나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나누기를 만나면 곱하기 기호로 바꾸고 이 뒤에 있는 수를 역수취할 때 부호는 뭐 하잖아?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1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뒤집으면 2분의 1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는 부호는 부호끼리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 있어. 플러스야.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크기는 크기끼리 3과 4와 2분의 1만 계산을 하면 그 결과물은 4와 2가 약분돼서 2가 남겠죠. 그럼 분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치면 분모에 3과 2가 만나서 6이 되고 분모는 1이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개념 코칭 5 유형이라고 하면 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뭐가 보여? 먼저 제곱이 보이네요. 제곱 맞습니까? 제곱이 보여.
그러면 이 제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몇 번 곱한다는 거예요? 두 번 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호도 두 번 곱했죠.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를 두 번 곱했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 맞습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도 두 번 곱해요? 2분의 1도 두 번 곱해요.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2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자, 2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지니까.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부분을 처리했네요. 그죠? 요 부분을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처리할 게 뭐예요? 나누기를 처리해야 돼. 곱하기로.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수는 역수치해. 역수치할 때 부호는 유지해. 분자 분모만 바꿔. 그러니까 7분의 4. 4분의 7은 7분의 4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앞에는 더하기가 있고 뒤에는 곱하기가 있어요. 더하기를 먼저 계산해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요. 그렇죠.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면, 자, 부호를 봅시다.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값은요. 4와 4가 날라가죠. 그럼 분모에는 7이 남고 분자에는 1이 남겠네요. 그래서 7분의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덧셈을 할게요. 다행히도 뭐가 돼 있어? 다행히도 분모가 7로 통일되어 있네요. 그러면 7이라는 것을 쓰고 분자에는 8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7분의 7 샥샥 날아가서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듭제곱이 포함되어 있고 나눗셈이 있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샘플들은 다 해주는 게 낫겠어요. 자, 역시 먼저 우리가 이 괄호 안에 거듭제곱을 없앨 거예요. 거듭제곱을 없앨 때 마이너스도 두 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도 두 번 곱해진다는 뜻이에요. 3을 두 번 곱하면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로 지금 넘어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딱 거슬리는 게, 그 다음 거슬리는 게 이 나누기가 거슬리네요. 그럼 나누기를 거슬리니까 곱하기로 바꿀 거예요. 3분의 4는 4분의 3으로 역수 취했죠? 역수 취했어요.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괄호가 보이죠? 괄호가 보여요. 자, 이 괄호 안을 먼저 처리할 건데, 괄호 안에는 9와 이 빼기와 곱하기가 있는데, 곱하기를 먼저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9와 뺄 거예요. 그러면 자, 4와 8이 나눠져서 4와 8이 나눠지면 2가 되겠죠? 분모는 1이 있을 거고, 그럼 분모는 1이니까 1이 될 거고, 분자는 2와 3이 곱해지니까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와 6이 빼지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잖아요. 3. 그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여기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 쪽으로 먼저 붙어서 계산을 해야 되죠. 3, 4, 12 이렇게 계산되고 이제 빼기를 처리하면 되겠죠. 2와 빼기 2를 처리하면 되죠. 이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 플러스 2 세력과 마이너스 12 세력의 덧셈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양수파 2명, 음수파 12명 하니까 음수파 10명이 살아남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정수,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능숙하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여러분들이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천천히 자기 힘으로 같이 또 하고 협력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요런 규칙성 잘 이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